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노후 생활비의 진실,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 여러분들의 은퇴는 안녕하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월 300만원,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자,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국민연금 합치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 통장에 찍히는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안도하기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혹시 모를 큰 병원비, 물가 상승,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노후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로 이제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현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노후 자산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희망과 현실의 거대한 괴리 120만 원의 간극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어디서 올까요? 통계는 명확한 숫자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대한민국 부부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월 350만원 선입니다. 자, 반면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약 248만원으로 조사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퇴 후 실제 부부가 조달 가능한 월 평균 소득은 23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즉 우리가 바라는 적정 생활과 현실의 실제 조달 금액 사이에는 무려 120만원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괴리감이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불안의 근원인데요. 자, 더 큰 문제는 희망하는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 사이에 평균 9년이라는 격차가 있다는 점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는 이 경제적 부족함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자,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3대 적이 있습니다. 은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주범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자, 첫째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장기 요양 비용은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잠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둘째는 소득은 줄어들거나 끊겼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은 고정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목을 조인다라는 겁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이 되는데요. 셋째는 노동의 지속, 준비 부족으로 인해 70대에도 생계를 위한 육체 노동을 선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은퇴 족보와는 거리가 먼 매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주차관리 아르바이트가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적인 자구책이 된 것이 씁쓸한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자, 은퇴자 지출 구조 분석하면 어디에 우리 시니어분들은 돈을 쓰고 그 돈이 새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은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퇴직자의 지출 구조를 네 가지 핵심 카테고리로 한번 분석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주거 및 관리비가 무려 40%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주거비는 은퇴 후에도 줄이기 가장 어려운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식료품 및 일상생활비가 무려 30%를 차지합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식비 비중이 늘어나는데요.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은 이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료 및 간병비는 20%를 차지합니다. 건강관리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노후가 길어질수록 이 비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기타 취미 생활비가 10% 정도 차지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최소한의 문화 생활 비용인데요. 자, 결국은 주거비와 식비만 합쳐도 전체 지출의 무려 70%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지키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비 폭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자, 다섯 번째로 진정한 노후 자산에 대하여, 진정한 노후의 자산은 통장의 숫자보다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와 배우자와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자,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은 분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의 총액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내 몸을 지키고 배우자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라는 겁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어떻게 대응할까? 아마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막연한 불안감을 데이터로 치환해 보시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에게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가계부를 써보며 줄일 수 있는 고정비, 그 고정비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건강 투자가 우선되어야 되는데요. 의료비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30분 걷기부터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자, 또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은퇴는, 자, 들어보십시오.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은퇴 생활을 지키는 현실적 경제 전략과 관계 재구성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인데요, 현금 흐름 중심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파이프라인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은퇴 후 가장 큰 실수는 자산 총액에만 매몰되는 것입니다. 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의 현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가입니다.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큰 소비를 하거나 고위험 투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주목하십시오. 수익률에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의 다층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민연금으로만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생활비가 매달 확보되도록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십시오. 자, 다음으로요, 주택연금 활용의 지혜인데요. 살고 있는 집은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가장 큰 비용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거주권을 보장받으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때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비상금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형태로 보유하셔야 되고요. 급한 상황에서 투자 자산을 손해보고 해지하는 일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자, 사회적 은퇴가 아닌 사회적 재배치, 즉 관계의 다이어트가 중요한데요. 은퇴는 직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직장 중심의 대인관계가 끊기면서 심리적 공허함을 겪습니다. 이를 관계의 은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를 어떻게 대처할 거느냐가 우리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깊고 좁은 관계에 미학이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두세 명의 친구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퇴직 후에 과거의 지위나 배경을 내려놓으시고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부터 찾아보십시오. 배우자와의 새로운 거리두기도 필요한데요. 24시간을 함께 은퇴하는 은퇴 부부의 가장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취미와 시간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저녁 시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감정을 공유하는 부부 대화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 간 소통의 단절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존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바라기보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정서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노후 자산의 숨은 구멍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심리적 비용과 무심한 소비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 바로 심리적 비용인데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소비 관성은 가장 위험합니다. 구독 경제와 자잘한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OTT 서비스, 잘 쓰지 않는 멤버십, 불필요한 보험료 등 매달 자동이체되는 소액 지출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께서 점검하십시오. 자기계발비의 재편도 필요한데요. 은퇴 후 교육이나 취미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대신 동네 도서관, 공원, 무료 광자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성비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체면 7회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 비용은 내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입니다. 자신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지원은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만족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어떻게 돈을 아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불안을 통제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냐입니다. 매달 120만 원의 간극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보다 그 12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소득 활동, 재취업이나 프리랜서나 내 경험을 살린 프리랜서 아니면 소규모 창업을 모색해 보거나, 자, 혹은 반대로 지출을 줄여서 그 간극을 좁히려는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은퇴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노후는 고통스럽게 견뎌내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보너스 타임입니다. 자, 오늘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는 대신 배우자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를
대화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통장의 숫자보다 더 큰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안 드리겠습니다. 고정지출 다이어트 자동이체 항목 중에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1개 이상을 해지합니다. 자, 두 번째요. 건강 체크인데요.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 동네 산책로를 배우자와 함께 30분간 딱 걸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가계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달 지출 중 꼭 필요하지 않았던 소비 3가지를 적어보고 이번 달에는 절반으로 한번 줄여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재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은퇴 후에 8만 시간, 무려 8만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자, 시간의 빈곤의 역설을 드리자면 퇴직 후 마주하는 8만 시간의 무게는 은퇴 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년에 약 8,760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은퇴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무려 17만 5천 시간이 넘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던 시간을 제외하면 약 8만 시간 이상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자,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시간의 풍요를 견디지 못하고 시간 빈곤과 우울감을 겪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표를 설계하는 것이 은퇴 설계의 시작인데요. 여기에서는 루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 시간 동안에 최소 2시간은 생산적 활동, 예를 들자면 운동, 학습, 봉사, 소일거리에 할애하는 고정 루틴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자, 낮 시간의 밀도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하더라도 낮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적 관계망을 낮 시간에 활동으로 배치하십시오. 자, 다음으로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제2의 생존 언어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디지털 소외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적 손실로 직결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는 결제, 예매, 정보 검색,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은 곧 우리 노후 생존 기술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고요. 키오스크 주문이나 앱을 통한 할인 쿠폰 활용만 하더라도 매달 식비와 생활비의 5에서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 보조금, 노인복지 혜택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 24나 복지로 같은 앱을 익혀두시면 나에게 맞는 정책적 지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다 온전히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배움의 즐거움도 아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기기를 익히는 과정은 우리 뇌를 자극하여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자녀에게 묻기보다는 인근 주민센터의 디지털 교육 과정을 한 번이라도 꼭 수강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요. 자급자족 라이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지출 구조의 1순위인 식비와 2순위인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직접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것인데요. 홈 가드닝과 식재료 관리, 작은 화분이나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 것은 식비 절감과 정서적 치유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일입니다. 간단한 보수교육은 전구교체, 간단한 배수구 수리, 가구 조립 등 셀프 수리 능력을 갖추시면 관리비와 수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 영상이 지금 넘쳐납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 간소화, 노후의 식사는 화려함보다 영양과 소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서 제철 채소 중심의 식단을 짜면 장보기 비용은 줄어들고 건강은 더욱 좋아집니다. 제3의 인생을 위한 명함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직함이 사라진 은퇴 후의 삶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경력을 자산화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에서 30년간 내가 일했던 분야의 지식이나 취미를 활용해서 재능 기부를 하시거나 소규모로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이제는 생산자로서의 은퇴자가 되셔야만 하는데요. 자, 누구는 소비만 하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을 누군가에 공유하는 지혜의 생산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과제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스마트폰의 금융, 행정 관련 앱을 한번 3개를 설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용법을 1가지 이상만 숙지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시간을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내일 하루 동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2시간의 생산적 시간을 미리 계획해 보시는 건데요. 자, 세 번째는 지식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의 전문 분야나 경험 중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 1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의 미학에는 단순한 삶이 주는 풍요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요. 공간의 다이어트는 왜 중요하느냐? 물건을 비우면 바로 삶이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추억의 저장소가 아닌 짐의 창고가 되기 쉽습니다. 은퇴 후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나의 활동 반경이자 정서적 안식처입니다. 공간이 정돈되지 않으면 마음의 질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움의 경제학이 필요한데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비용입니다.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만 축내는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을 과감히 처분하십시오. 자, 공간이 넓어지면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고 관리 비용, 에너지, 유지 보수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후 친화적 주거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먼 훗날을 위해 미리 집안의 동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인테리어고요. 빛과 공기의 관리,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나만의 의자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요, 공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작은 힐링 스팟을 집안에 마련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요, 마음의 회복 탄력성,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은퇴 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외가 아닌 성찰의 기회로 전환하는데요. 감정의 언어화도 마음이 울컥울적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고민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타인의 노후와 나의 노후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도망갑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은퇴 생활은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진 오늘의 나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용서와 화해, 지나온 삶 속에 맺힌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걷기엔 남은 노후의 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철학, 단순함의 미학인데요. 노후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비의 미니멀리즘,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로 어떻게 즐겁게 살까를 고민하십시오. 이미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미니멀리즘에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하는 그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정성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말의 미니멀리즘도 필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이 떠납니다. 들어주는 횟수를 늘리고 말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변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은퇴는 완성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지위, 부의 축적, 자녀의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은퇴는 그 치열했던 과정 속에서 흩어졌던 나의 본질을 다시 모으고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정제의 과정입니다. 경제적 부족함은 전략적으로 메우시고 시간의 공백은 나만의 루틴으로 채우며 공간을 비움으로 넓히고 마음은 수용으로 평온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품격 있는 노후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실천 과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공간의 비움입니다. 오늘 하루 집 안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3가지만 골라 버리거나 기부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일기인데요. 오늘 느꼈던 감정 중 나를 힘들게 했던 것 1가지를 적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침묵의 시간인데요. 하루 30분 아무런 매체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생각에 잠기거나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듭짓기, 유산과 기억의 아름다운 정리, 웰다잉을 준비하는 당당함을 필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죽음을 터부시하지만 노후의 품격은 자신의 마지막을 얼마나 우아하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날들을 더욱 치열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연명 의료 결정 및 사전 의향서가 있는데요. 내 몸과 의학적 처치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십시오. 이는 가족들에게 닥칠 심리적, 경제적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유언의 일상화도 있는데요. 거창한 법적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내 재산과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미리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물질적 유산보다 값진 이야기 유산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나 후대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지키며 살았는지 기록하십시오. 바로 자서전 쓰기인데요.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시대의 변화, 고난을 극복했던 경험, 배우자와의 첫 만남 등 소소한 기록은 후대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디지털 유산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수많은 사진과 데이터들도 자산입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소중한 사진을 인화하여 앨범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디지털 정보는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정서적 자산의 분배, 마지막은 선물로서의 대화인데요. 은퇴 후의 시간은 가족과 화해하고 관계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정서적 지지는 무한합니다. 감사와 용서의 표현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했다는 말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심을 전하는 것은 당신의 노후를 후회 없는 시간으로 채워줍니다. 가족의 역사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신이 뿌리내린 가문의 이야기나 삶의 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후 정리를 위한 엔딩 노트 작성법이 있는데요. 엔딩 노트는 당신의 마지막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장례 방식과 소지품 정리,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개인적인 물건들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명확히 해두면 남겨진 이들은 슬픔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금전적 행정의 투명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통장 목록, 연금 수령청, 보험 리스트, 대출 현황 등을 한 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것은 남겨진 이들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배려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삶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 우리는 모두 긴 여행을 떠나온 여행자입니다. 은퇴는 그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경치를 즐기며 잠시 쉼터에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배려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이 정리하는 작은 물건 하나,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우아하게 걸어가시길 응원드리고요. 자, 과제 드리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재점검하십시오.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중 당장 이번 달에 실행 가능한 것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소중한 기록인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글로 써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행정자료 정리인데요. 흩어져 있는 보험, 증권, 통장,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서 비상시 안내 폴더를 만들어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사회적 현역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멈추지 않는 성장과 연결의 힘. 은퇴는 사회로부터의 분리가 아닌 역할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사회적 기능의 정지로 오해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과거의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당신만의 새로운 사회적 페르소나를 채울 시간입니다. 커뮤니티의 능동적 참여도 중요한데요.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혹은 지역 커뮤니티 시민단체 등 당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대상자에서 작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 이동할 때 노후의 자존감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마을 공동체에서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작은 행동들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자, 이는 고립을 막고 노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평생학습의 재발견도 있는데요.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최선의 처방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뇌의 가속성을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관심 분야의 전문화도 필요하고요. 젊은 시절 바빠서 미루어 두었던 분야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적기입니다. 자, 역사, 예술, 인문학 등의
평소 궁금했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노후에 한번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자, 온라인 학습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프라인 강좌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무크 등을 활용하셔서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자, 디지털 멘토링의 가치, 세대 간의 가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디지털 시대에 노년층은 종종 소외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은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의 주체,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배우시고, 자, 반대로 당신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상호 멘토링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자, 이런 교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당신을 더욱 젊고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당신의 인생 철학이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해 보십시오. 자, 누군가는 당신의 글을 읽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현역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자발적 불편함이 주는 활력도 있는데요. 은퇴 후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해질수록 삶은 무뎌집니다. 때로는 스스로 불편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목공,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손을 직접 움직이는 활동은 뇌와 신체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몰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행의 재정이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찾아 나서는 여행이 아니라 걷기 여행이나 테마가 있는 여행을 통해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십시오. 자, 이는 익숙함 속에 갇힌 우리 노후의 삶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됩니다. 자, 현역의 자세, 내일도 나는 배울 것이다. 품격 있는 노후는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미래를 계획하시고요.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는 대신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고 익숙함에 안주하는 대신 배움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전성기이며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하고 관련 강좌나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나만의 공간을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지혜의 전달입니다. 나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6단계에 걸친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인생의 제2망을 여는 풍성한 그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좋은 콘텐츠를 주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노후의 알찬 정보를 가감없이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